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백승훈입니다. 일단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지금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요.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라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험 기간 동안 거의 내내 밤을 새가지고 아직도 일찍 자려고 해도 한 3, 4시 안에 정말 잠이 안 오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전 지난번에도 100점이라는 키워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100점이 안 나오면 저 키워드를 바꿔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나와가지고 키워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더 완벽할 기말 대비라는 키워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네,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휘문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현역대 수능을 단대부고에서 봤고요. 또 교육봉사를 또 했어요. 제가 사범대기 때문에 졸업하려면 한 학기 동안 단대부고에서 교육봉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생각보다 상당히 친밀감이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의 19학번 불수능일 때 국어가 1컷이 83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때 정시로 전과목에서 5개 정도 틀려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국어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더 상위의 과를 갈 수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국어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사실 졸업식 이전에 지금 S&T랑 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학원 저 학원 출강한 경력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하고. 이것도 수업력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넣어놓은 거긴 한데 어차피 부르셔야 있으니까 한 번쯤 봐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민사고 고3 의대반까지 하면서 또 이번 겨울방학에도 하기로 했거든요. 민사고는 겨울방학마다 이렇게 서울로 나오잖아요.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 나는 내신은 또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라는 의문이 스스로도 있었어서 한 학기 정도 런칭을 미루고 중동만 100명 넘게 하시는 대강사분이 계세요. 그분의 거의 협업 강사, 애들은 조교로 받겠지만 거의 일주일에 클리닉만 40시간을 하면서 애들을 접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신도 이렇게 잘 알게 된 다음에 지금 런칭을 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있었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성과는 어떤지 한번 차분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다행히도 결과가 좋았어요. 제가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면 이 설명회 때 어떤 멘트로 시작을 해야 되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해야 되나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누가 봐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100점도 나왔고요. 소수인 학생들에서 벤점도 나왔고 누가 봐도 뚜렷하게 성적이 상승이 돼서 제가 어떻게 더 자극적이고 좋은 말로 포장을 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이건 엄청 실장님들도 놀란 건데 13명이 클리닉에 전원 참여했고요. 직보를 저는 금, 토, 일, 3일을 다 해서 총 25시간을 했는데 애들이 다 왔어요. 1분도 빠짐없이. 그건 좀 이따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성적 상승을 봐주시면 13명 중에 9명이 성적이 상승이 확실히 되었고 유지까지 포함하면 1명 빼고 전부 유지 및 상승을 했고 이 한 명도 정말 잘하는 애고 제가 애착이 있는 애고 사실 실무를 볼 때 제가 좀 어렵게 만들어서 평균적으로 애들이 40점, 50점도 나오는 시험을 93.5로 공동 1등을 했던 애가 시험 때 좀 못 봐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지는 모르지만 애착을 갖고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기말 때는 어떻게든 더 끌어올려주려고요. 네, 그렇고요. 또 100점인 학생은 1학기 기말 때 91.2등급이었다가 지금 100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학부모님이랑 저랑 학생이랑 셋 다 너무 답답했던 게 왜 도대체 지금 문제를 풀어도 모르는 건 없을 텐데 왜 틀릴까라는 그 답답함이 계속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걸 잘 긁어낸 것 같아요. 100점이 나왔고요. 봐주시면 이 학생도 1학기 중간 기말 다학생카드에 70점대라고만 기입을 해놨던 3등급인 학생이 지금 88점 3개 틀려서 2등급이 나왔고요. 대박이죠. 사실 39점에서 지금 80점. 물론 이 학생은 자기가 생각해도 1학기 기말 때 학원을 좀 안 다녔고 공부도 덜 했다고 말은 했지만 어쨌든 39점이 80점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학생은 구체적으로 자기 점수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중간 때 43점, 기말 62점이었던 학생이 87.5점까지 올랐고요. 정말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저를 새벽에 귀찮게 한다고 생각이 들죠. 저는 좋죠. 근데 어쨌든 새벽 2시든 3시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저한테 요구를 했던 학생이고 저는 그런 학생들과 화합이 좋습니다. 그만큼 더 보여주기 때문에요. 마지막 학생도 정말 애착이 있는 학생인데 운동을 하다가 급하게 공부를 이번에 시작한 애가 이렇게 성적이 올랐어요. 정말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사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약간 그냥 학생들이 어떤 노력의 값어치를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이 학생은 그래서 나중에 뭘 하든 너는 이번 시험이 꼭 국어뿐만이 아니라 물론 국어를 제일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국어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성실히 노력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따라온다는 게 네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아저씨 같은 소리를 하긴 했는데 어째 이런 식으로 성적이 많이 상승이 됐답니다. 또 엄청 유의미한 결과가요. 정말 물론 의무
클리닉이라고 말은 해놓지만 애들이 자발적으로 전원 참여했고 4주차, 6주차는 각자 다 사연이 있어서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 다른 과목이 너무 급하다로 한두 명씩, 한 명씩 계속 빠졌지만 어쨌든 거의 다 전원 참여한 결과고요. 가장 놀라운 결과는 금토일, 금요일에는 3시부터 10시, 토요일에는 2시부터 10시, 마지막 직보날, 그러니까 전날에는 12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애들을 불렀는데 딱히 그냥 와달라 정도 한마디에 다 왔고, 물론 제가 잘 조율을 했죠. 그 25시간을 제가 너무 빡빡하게 끌고 가면 애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3일 내내 저녁을 사기도 하고 하루는 학원에서 도와줬지만 다 저녁을 사기도 하고, 또 하루 정도는 조금 푼다는 게 어쨌든 문제를 풀릴 때도 조금은 너무 빡빡하게 풀려서는 안 되고 애들끼리 조금씩 얘기하게 놔준다거나 그런 전략상 25시간을 잘 굴려서 전원 25시간을 채웠고, 분명 보이시겠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수업 클리닉에 참여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건 뒤에 보여드릴게요. 뭐 이름을 좀 가렸어요. 뭐 이렇게 못 오는 게 죄송한 그런 사태였고요. 또 어떤 학부모님께 문자는 평소에 클리닉을 정말 싫어하는데 도움이 더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클리닉의 의미가 확실히 이번엔 애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자녀분들, 수업을 드렸던 자녀분들한테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네가 뭐 실무를 못 봤다, 암기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정말 왔을 때 제가 그 8시간을 내려놓고 애들이랑 소통을 했거든요. 사실 강사분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자료 준비가 정말 오래 걸리죠. 그래서 보통 낮 시간을 자료 준비를 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낸 것 같냐면, 애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애들을 케어하고, 그래서 10시부터 저는 자료 제작을 시작해서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또 토요일 날도 또 낮에 클리닉을 가야 되는데 10시부터 자료 제작 시작하면 막 6, 7시 아침이 된단 말이죠. 그때 잤다가 한 11시, 10시쯤에 일어나서 또 가서 애들 케어하고 또 10시에 일이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보냈더니 결과가 좋은 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기말도 그렇게 보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저는 화합이 정말 좋습니다. 이 학생은 심지어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던 학생인데, 애들도 알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게 보여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느낌으로 끈끈하게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딱 첫 시간부터 너네는 나랑 한 배를 탔다. 저는 수업이란 게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애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도 열심히 해야 돼서 복합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건데, 그 배가 어쨌든 잘 굴러갔던 이번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난이도가 소폭 상승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첫 시험 보자마자 가장 빨리 분석을 했던 첫 인상으로는 제법 어려워져서 컷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보면 문법도 유형적으로는 변별력이 있는 유형이 나왔지만 막상 예시는 올림포스에 있는 부교재를 활용했다든가, 또 막상 선지를 소거하다 보면 답이 잘 꽂히는 느낌으로 나와서 예상보다는 난이도는 소폭 상승했지만 1컷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상위권이 단단하게 좀 넓게 있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문법이 변별력이 상승했다는 건 봐주셔야 되고, 문항수도 10문제가 나왔습니다. 문법이. 그리고요, 사실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개념이 엄청 방대하고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연계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떤 게 겁이 났냐면, 이번 시험 범위에 사이시옷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사실 수많은 우리나라의 단어 일상적으로 쓰는 게 그 후보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직본날에 그걸 400개를 만들어서 시켰어요. 애들이 찡찡대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냥 400개를 다 할 때까지 밥을 안 준다 해가지고 400개를 시켰는데, 막상 부교재 안에서만 나와서 조금 좌절하긴 했지만 그 개념의 폭을 엄청 넓히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혹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별 상황과 유배 상황을 연결시켜, 이런 좀 색다른 발상이나 유형이 특이했던 시험이지 막상 선지 하나나 개념 자체를 폭넓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지금도 생각하는 게 평이한 시험은 맞고 100점을 향해, 점수가 현재 70점이든 80점이든 100점을 향해 노력해야 될 시험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가 대부분 문학이 고전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범위 특수성 자체도 약간의 변별력을 요구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적중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신을 런칭하기 전에 적중 사례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인상적으로 보여줄까라고 할 때 퍼센티지로 고려를 해봤어요. 이 부분은 겹쳤으니까 1%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봤더니 아마 100%가 수렴을 할 건데, 이거는 생각해보니 모든 강사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수업 때 안 다룬 내용이 아예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다 담고 퍼센티지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이거는 모든 강사분들이 굳이 긁어 모으면 다 100%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퍼센티지는 내려놨습니다. 당연히 이게 킬러 문제로 3번이라고 킬러 문제로 나온 건데도요, 얘기 안 한 건 없죠. 다만 어떤 느낌으로 이게 킬러 문제가 됐냐면, 학생들도 있겠지만
초월적 존재라는 개념은, 초월적 공간이나 초월적이라는 키워드는 당연히 자연 친화 같은 데서 비현실적하고 묶이는 개념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분명히 어떻게 가르쳤냐면, 문학은 수능이든 내신이든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고민하라고 했을 때 분명 초월적 공간은 이런 이별시와는 묶이는 애가 아니라 생소했겠지만, 애들아 초월은 비현실이다, 그럼 당연히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고민해야 되는 애고, 이별에 누가 비현실을 갖다 밉니까? 다시 만나고 싶다는 현실이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변별력이 생겼지만, 초월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진 않습니다. 역시 또 학생들도 있으니까 귀향이라는 키워드가 이 수필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귀향을 가서 뭔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귀향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본 게 어색할 뿐이지 개념 자체나 변별력이 크게 높진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무를 만들 때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적중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얘기 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간 설명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결국 시험을 보러 갈 때 학생이 한 번도 못 듣고 가는 개념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왜 틀리는데요? 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되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그 400개 얘기했잖아요. 한 219번쯤에 있더라고요. 이거 확인하기 힘들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말 대책은 어떻냐면, 중간 때랑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완벽히 숙지 안 된 상태에서 적용을 많이 해버리면,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문제 좀 더 달라, 초반에 문제 좀 많이 달라 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문제 좀 조금 달라 이러더라고요. 결국 처음에는 개념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텝 2로 넘어갔다가는 애들이 스텝 1으로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국어라는 과목 특성이, 수학은 모르겠지만 막상 모르는 상태에서 10개 풀려도 8개 틀리고 이러진 않아서, 애들이 분명 개념이 빵꾸가 뚫렸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정답률이 어느 정도는 나온단 말이죠. 그럼 절대 자기가 인정을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12번 문제에 주목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작품 자체를 모른다고 사고가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확실히 시키고 적용으로 넘어가고, 이때부터는 무한히 문제를 주고 제가 클리닉 때 봐주면서 약점을 발견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무는 이번에 좀 깨달은 게 있어서 난이도를 올리려는 방식, 단대부고 국어에서 나름대로 변별력을 주는 선지들의 그 방식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더 트렌드가 반영된 실무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암기는 어떻게 했냐, 할 거냐 하면은, 매주 그 전주에 수업 들었던 걸 오자마자 암기 테스트를 보고 시작을 하는데, 원래 수업이란 게 암기에서 빵꾸가 뚫리면 부르고 실무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부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애들이 다 오니까, 안 불러도 뭐 의무로 하든 뭐 자발적으로 하든 다 오니까 어쨌든 외우긴 하겠지만, 제가 그런 클리닉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이걸 보게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쪼는 느낌이 되겠죠. 클리닉은 어차피 다 오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적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문제를 많이 달라고 오히려 요구하던 애들이 나중에는 제 문제수에 좀 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만큼 나중에는 반복 적용을 하면 되고,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 한마디만 더 붙이면,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국어 문제를 틀려버려, 이게 요인이 특정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확신이 없어요. 이 지문을 완전히 외웠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틀리면 모르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는데 응용을 못한 건지 단점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암기가 됐다 생각했을 때 문제를 열심히 이쁘게 풀어야 돼요. 물론 초반에도 문제를 안 풀면 불안하니까, 문제는 세상에 많으니까. 그래서 쭉쭉쭉쭉 푸는 건 맞는데, 완전히 본인이 암기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푸는 문제는 초반에 푸는 문제랑 느낌이 달라야 돼요. 이게 그냥 1주차 때 푸는 문제랑 직보 때 푸는 문제랑 그냥 문제 다 틀렸다 채점한다 기준으로만 하면 정말 좋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문제를 푸는 그 영양가가 달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영양가가 있으려면 당연히 그 기반엔 암기가 잘 돼야 될 거고, 그건 애들이 어차피 다 오니까 제가 물어볼 수 있다. 클리닉 때 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애들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들은 이제 다 자료 준비가 정말 힘들죠. 파일 만들고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고 다 편집해야 되니까. 저는 애초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22시부터 자료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그냥 이렇게 클리닉을 열어두면 애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버겁지 않았고, 수가 더 늘어나도 버겁지 않을 것 같으니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 확실한 건 정말 클리닉이라는 어떤 피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정말 도움을 많이 주고 받았어요. 저는 어떤 도움을 받았냐, 클리닉을 통해서 애들의 개별적인 약점이 보이고, 어느 정도냐면 그냥 누구의 고민까지 알게 되면 수업 때도 시너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닉은 아마 제가 그냥 강사를 언제까지 이런 말 아직 초보지만 언제까지 할지 모르고 언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클리닉이란 형태는 꼭 애들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원으로 전 충분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래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원래 수능 전문가입니다. 웃긴 말이지만 수능 전문가예요. 어쨌든 수능도 크게 5개 정도 틀려서 서울대 국어과에 졸업을 했고, 쭉 저를 따라오게 하시면 결국 저랑 소통한다는 게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또 이번에 100점 맞은 학생도 제 실무 1회를 풀어보고 자기 PR도 필요하니까 실무 1회를 풀어보고 아니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 이거 교육청보다 잘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 내가 7시간 걸렸어라고 하니까 아니 7시간 걸려서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 수 있으면 선생님 하지 말고 문제를 갖다 팔아라 이런 소리 할 만큼 저는 국어의 안목이 뛰어나니까 제가 이렇게 방학까지 쭉 이렇게 수능 커리까지 다 끌고 갈 때 따라오게 하시면 저와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클리닉 때 자꾸 저랑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국어가 잘하는 학생이 된다. 그리고 단대부고 시험 특징이 개념이 폭넓지는 않지만 그 개념을 생소하게 응용하고 써먹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 저와 소통하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전 그래서 학생들한테 마지막 직부 때도 한 명씩 집어서 질문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넌 좀 사고를 좁게 봐라 넓게 봐라 이런 지시까지 한단 말이죠.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전 자부는 합니다. 물론 그 도움을 잘 주고받냐는 학생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건 중간 설명회 때 한번 다시 넣은 건데 정말 제 키워드가 틀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해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틀리는 걸 좀 억울해야 돼.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리면 전교 1등과 100등의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주실래요? 전교 1등과 100등의 차이가 뭘까요? 하면 수많은 답변이 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인 게 전교 1등은 하나를 틀면 굉장히 억울해하고 화나하고 모의고사 시험지 들고 저한테 와요. 이번에 100점 맞은 애도 우겨요. 사실 문제를 잘 내도 틀린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요. 전교 100등 이하로 내려가면 틀리는 게 너무 당연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틀리는 거 하나하나 당연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면 누구나 전 전교 1등 100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 틀리는 거에 굉장히 개거품을 물고 발악을 하는 편입니다. 질문 없으면 가서 쪼고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자녀분들을. 어쨌든 지금 평이한 난이도니까 이모티콘이 잘렸네요. 100점으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과제 및 클리닉은요 제가 이 방안을 고안을 했었는데요. 애초에 클리닉에 다 오다 보니 제가 그냥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해놨는데 만약에 학생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만약에 얘가 너무 게을러서 클리닉을 안 온다 하는 애들은 애초에 과제를 할 수 있는 날을 미리 받아요. 너는 금요일에 할 거니 이런 식으로 받아서 금요일에 인증을 하는 방식을 고안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다만 클리닉에 오면 제가 다 봐주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왜냐면 이걸 미리 안 해놓으면 애들이 일요일 수업이면 토요일 밤에 막 급히 한다거나 일요일 아침에 급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문제를 너무 가볍게 소비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고안한 방식이긴 합니다만 클리닉에 보내주시면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제가 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개강일은 다음과 같네요. 감사합니다. 뭐 질문을 따로 받아야 될까요?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